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다 보니 제 구구절절한 사연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와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까지는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한글은 잘 배우게 된 것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어는 재미없는데 한글은 어찌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지요. 저처럼 이민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유부녀이고 신랑과는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 이탈리아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혼자 여행을 간 터라 한국인도 그립고 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인 민박에서 머물렀어요. 거기는 저녁 때만 되면 여행객들이 큰 거실에 있는 식탁으로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맥주 사서 야경 보면서 서로 살아온 얘기도 하며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온 분들이었고 저는 1.5세대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저한테 관심을 주는 친구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중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면서 인상 좋은 한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처음 남편을 볼 땐 호감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저기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하니 그 남자는 저는 군제대하고 바로 여행 왔어요. 한국 가면 복학해야 되는 학생이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니 그렇게 설렘만 만끽하며 예쁜 추억으로 그 남자와의 기억을 남기게 되었죠. 그때는 카톡 같은 게 없어서 혹시 몰라서 메신저랑 메일 주소만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러다 몇 년 후에 모르는 메일 주소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처음에는 스팸인지 알고 지울까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예요 라는 제목에 궁금해서 열어보니 그 남자가 주재원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라마 같은 우연한 만남이 다시 이어졌고 주재원 기간 동안 좋은 풍경들과 레스토랑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재원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너무 잘 맞았고 심지어 너무 애틋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시모가 정해주는 날짜로 했고 그렇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 번씩 양가 집안을 생각해서 2번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 직업이 약 처방하는 간호사인데 경력이 많지 않아서 스케줄이 아침, 오전, 오후로 왔다 갔다 했지만 신혼생활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 법이 바뀌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DNP 학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환자를 직접 봐야 됐고 임상 실습까지 있어서 진짜 집에 오면 항상 녹초가 될 정도로 너무 바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저를 신랑은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 남자와 결혼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신랑이 처음 취업하고
부모님이 3억을 주셔서 신랑이 대출 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 3억도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시부모님이 좀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첫째 아들을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형님네 두 아들 유학비 10억씩 대준다면서 시모의 건물을 팔게 되었고, 제 남편은 남은 돈에서 그래도 둘째 아들이라 3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었고, 특히 장남을 아주 아끼는 분들이었어요. 딸들에게는 출가 외인이라며 10원도 안 대주셨거든요. 그렇게 장남과 장손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셨어요. 같은 혈육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갔죠. 무튼 그렇게 부모님이 준 3억과 신랑의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이후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남은 대출 갚고 미국에 들어와서 집을 다시 샀어요. 대출만 7억인 10억짜리 아파트였지만 지은 지 20년이나 넘은 집이었죠. 방 3칸에 화장실 2칸이라 그래도 둘이 살기엔 괜찮다 싶어서 산 건데,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미국 생활 어떠냐며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셨어요. 며느라, 미국 생활은 어떠냐? 한국보다 좋다는데, 진짜 그러냐? 라며 그러시는데, 결국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오실 때마다 한 달 이상씩 머물다 가셨습니다. 시모는 역시 미국이 좋긴 좋구나. 아유, 나야 뭐 아들 보고 싶어서 온 거지만, 아이고,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으냐? 나는 좀 더 한국서 살다가 아들 따라 미국 와서 살다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며 살살 제 눈치를 보기도 하셨어요. 저는 오실 때마다 학위 따느라 너무 바빴지만 시부모님을 위해서 현지 관광도 가장 좋은 데로 보내드리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쉬다 가시라고 거의 날마다 관광 일정을 짜서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쉬고 가면 시모는 아들 미국집 너무 좋다며 조기 유학을 꼭 보내야 한다며 한국 가서 신우랑 형님한테 말했나 봐요. 형님에는 10살이랑 12살 두 아들이 있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집이 그렇게 크다면서 영어 캠프 많이 간다던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자기네 집 방 3개랬지? 네, 형님. 제가 요즘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긴 한데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했어요. 형님은 사립학교 단기 장기 과정도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 나름 시간을 쪼개서 괜찮은 곳들을 선정해서 쭉 나열해서 보내줬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형님네 아들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전화와서 새언니, 저도 들었는데 우리 애도 첫째가 7살인데 영어 공부 좀 시킬까봐요. 저희도 알아보는 중이라 좀 같이 알아봐 줄 수 있죠? 부탁 좀 드릴게요. 라길래 알았다고 끊으려고 하니,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어차피 같이 애들 유학 보낼 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케 언니네 방이 많다던데 혹시 좀 내주면 안 될까요? 라면서 자꾸 여름부터 우리한테 애를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희 둘 다 애 안 좋아해서 애 없이 사는 딩크족에다 제가 학위 따느라 진짜 너무 바빠요.
애들 오더라도 봐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죄송해요. 라고 그랬더니 신우는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해줄 거 없다고 하던데. 저도 알아봤는데 어차피 애들끼리 가는 거고 혼자서도 잘하고 하니까 등하교만 시켜주고 밥이야 뭐 언니들 먹을 때 같이 주면 될 거고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겁니다. 진짜 속 터지는 소리였어요. 그렇게 애 키우기 쉬웠으면 저도 나았겠죠. 저는 열받아서 제 사정이 이러하니 안 되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후 일주일 뒤에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서, 잘 지냈지? 아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이왕 보내는 거 4명 보내면 애들 서로 적용하기도 좋고 의지할 삼촌도 있고 얼마나 좋겠어. 라길래 형님, 이렇게 보내시면 제가 봤을 땐 이도저도 안 되실 거예요. 애들 케어해줄 사람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해드리지 않겠어요? 정말 애를 미국에 보내길 원하시면 전문 홈스테이 같은 거에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애들 유학비도 대주시지 않았어요? 그걸로 좀 편하게 남 부럽지 않게 사립학교도 보내셔도 되고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대뜸 형님이 충격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서, 그 돈 사실 애 아빠가 불린다고 상가 투자했다가 말아먹었어.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얘기도 못하고 속 타 죽겠는데 뭣도 모르시고 조기 유학 왜 안 보내냐고 난리 치셔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러지 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찼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을 날리고 손주를 왜 유학 못 보내냐고 시모가 난리치니 그걸 다 저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말했고 그날 밤 안방에서 신우랑 큰 아버님이랑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외동에 미국 사람이라 가족 간의 정을 모른다며 저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사이만 안 좋아졌다며 아쉽다는 문자 한 통이었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신랑은 너무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안 그래도 저도 신랑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살던 곳을 떠나서 타지에서의 새로 시작된 삶이 힘들 법도 한데 내색 한번 안 하고 저한테 맞춰주고 신경 써준 것도 고맙고 미안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시댁일은 웬만하면 다 맞춰드렸고 찍소리 한번 안 내고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신랑이 더 의식할까 봐요.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내 딸한테 들었다. 네가 힘들고 바쁜 건 익히 들었는데 방 한 칸 내주는 게 그리 어렵냐? 뭐 정 힘들면 내가 직접 애를 데리고 가도 되고 말이다. 라며 으름장을 놓으시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제일 걱정되고 싫은 건 금쪽 같은 손주를 데리고 오시는데 책임지고 맞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머니 운전도 못하셔서 애들 등하교도 힘드시잖아요. 말했더니 그럼 아들이 있지 않냐며 본인이 진작 놀러 오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계속 애들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본인이 오시겠다고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냐며 고집을 피우시는데 진짜 수만 가지 생각에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잘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좀 힘들더라도 미국 오면 잘해드리고 싶어서 제 부모님 보면서 늙어가는 모습에 남편도 어떨까 싶었고, 그래서 진심으로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짝사랑이었단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정신없고 바쁜데 계속 신우이의 형님의 시모까지 계속 고집을 피우고 계시니, 그런데 한동안 잠잠해지더니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더 큰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어투였지만 제가 형제 없이 미국에서 자라서 가족 간의 정도 없고 도리를 잘 모르는 사부인께서 좀 잘 타일러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 아들 타양살이 하는데 혹여나 기죽이지 말고 고생하는 아들 며느리부터 잘 좀 부탁한다는 당부도 있었대요. 정말 뒷목이 확 땡기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고 당황하신 엄마가 그렇게 연락이 오셨고 제가 자초지정을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환갑이 넘으셔도 주변에 베푸는 걸 좋아하시고 참 인자한 분이셨어요. 저한테도 넌 혼자라 이기적일 수 있으니 항상 남에게 베풀라며 가르치시는 분이었고, 가끔은 신랄하게 비판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 옛날 미국에 건너와서 살아남으셨으니 얼마나 강한 분이셨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저보다 더 분개하셨습니다. 은희야, 지금까지 너희가 잘 해나가리라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사부인께서 이런 문자를 나까지 보내신 걸 보니 엄마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겠구나. 집안일로 남편이랑 멀어질 필요도 없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너희 부부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 지금 김서방이 제일 곤란하고 마음이 아플 테지만 나도 좀 한마디는 해야겠다. 라며 남편과 통화를 하시는데 엄마가 신랑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서방, 지금까지 아들처럼 잘 챙겨주고 우리 딸이 자네 잘 챙기고 존중하며 사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내가 사부인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시면서 좀 언짢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신랑은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살면서 저한테 면목 없는 부분 많은데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3억이나 들고 갔는데 왜 면목이 없냐고 따지셨대요. 신랑은 3억은 건물 팔아서 형제들 다 나눠준 돈이었고 아파트도 다 대출해서 산 거고, 제가 들고 있는 예금 액수에 신랑이 미국 와서 2년 동안 영어 스쿨 하면서 좀 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스쿨 비용 2만 불에 생활비며 집 이자까지 거기에 지출도 다 제가 되고, 저희 아빠가 김서방 기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6만 불짜리 차 사주시고 현재는 제가 수입이 훨씬 더 많다고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 제가 연봉이 더 높으니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니, 애초에 건물 팔아서 3억 준 것도 모든 형제한테 공평하게 배당된 거니까 그럼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니 신랑도 기분이 나빴는지 엄마, 지금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세요?
제발 기본적인 상식은 지키면서 사세요. 왜 그러세요 대체? 라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시어머니가 받은 돈 내놓고 그 돈으로 직접 집 사시겠다는 말까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돈 돌려드리고 마음 편히 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 살면서 내돌이 못하면서 산 것도 없고 괜히 장모님까지 연락해서 내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었으니 토해 올 필요도 전혀 없어. 그리고 시민권 따는 일 없을 거야. 분명히 또 땄다고 하면 줄줄이 소세지처럼 부모 초청하면 하실 것 같아. 라는 겁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시부모와의 이혼을 하며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5년이 지났고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신랑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계속 신랑이 머뭇거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왔으니 고향이 그립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홍삼이랑 바리바리 사서 신랑한테 말도 없이 바로 택시 불러서 시부모님이 사는 동네로 가달라고 했어요. 신랑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지그시 손만 잡아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렇게 내려서 시부모님 집에 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아들내미가 오니 엄청 놀라시는 표정을 하시며 그간 쌓였던 보고픔과 그리움이 밀려오셨는지 미안하다며 울부짖으시더라고요. 그새 시부모님 머리엔 하얗게 눈꽃이 내렸고 버선발로 나오시는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같이 울컥해서 또 펑펑 울고 참 시댁이라는 게 뭔지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래도 나이 들면 가족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제